네, 포커스 인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2공항 추진 여부 결정이 결국 차기 정부로 미뤄졌습니다. 제2공항을 할지 말지 입장을 내놔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입장 표명 대신에 7개월이나 걸리는 용역을 추가로 발주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 과정에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또 선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효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토교통부가 이 제2공항 건설을 할지 말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7개월이나 걸리는 또 용역을 지난 30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 용역이 뭘 다루는 용역이 되는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번 7월 달에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에서 이미 2차례나 보완을 했던 건데 그게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반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2차례나 보완했던 게 최종적으로 반려되면서 사실상 뭐 제2공항은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이게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띄웠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국토부는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그래서 환경부가 반려를 했는데 그 반려 이유가 보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 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한 거고 연구 용역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해야 된다.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서로 뭐 좀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지던데요. 예, 그 국토부에서는 그 반려 이후에 그 항공소음하고 법정보호정보, 조류와 숨골 분야에서 그 외부 전문가를 10명 정도 이렇게 불러서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반려 이유를 뭐 분석하고 이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일단 검토를 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은 제대로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의견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한 것들을 좀 검증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왔다고는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토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에서는 용역으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택한 거죠.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걸 좀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또 이번에도 용역으로 좀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 2019년에 환경부에 제출이 돼서 그동안 2번이나 이제 보완 요구를 받아서 2번이나 수정을 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웬만큼 내용들을 다 다뤄봐서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알 것 같아서 한 주 달이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7개월이나 길게 걸쳐서 용역을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사계절 실태조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빠진 계절을 조사하기 위해서 뭐 2달 넘게 넣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라서 뭐 양서류 뭐 맹꽁이 서식 변화 파악 뭐 이렇게 한다고는 표면적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용역은 어디까지나 본 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역으로 그 반려 사유가 보완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은 어디까지나 보완이 가능한지만을 검토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용역 결과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보완이 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7개월은 좀 길다고 보여지죠. 사계절을 검토한다 그러는데 당초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어느 계절을 조사를 한 겁니까? 원래는 다 사계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좀 계절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은 좀 있었고 그거를 좀 이번에 보완한다고는 하는 거죠. 사계절을 다루면 겨울에 조사를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하면 내년 가을 넘어야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조사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빠진 계절들을 좀 보완해 넣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국토부의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시킨 이유가 굵게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부분을 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건지 어떤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일단 그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조류 충돌하고 서식지 보존인데 객관적인 조류 이동 조사와 뭐 기존에 실시했던 기존 용역에서 했던 충돌 모델을 검토해서 이걸 보완 가능한지를 좀 봐라 뭐 이런 거고 철새 도로지 보전도 뭐 검토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소음인데 뭐 세밀한 조사는 당연한 거고 그 소음 대책
그 인근 예.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도 좀 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정 보호종인데 맹꽁이 맹꽁이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뭐 이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뭐 대체 서식지도 예.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숨골인데 여기서는 숨골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알아보라가 아니고 숨골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보존 지역 내 숨골하고 기존의 숨골하고 이게 가치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건지를 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초 그 국토부 처음 계획에는 이 지하수가 스며드는 빗물이 스며드는 숨골을 시멘트로 메워버리는 거였잖아요. 그 숨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계획대로라면 그만한 큰 면적의 숨골을 덮지 않고서는 공항을 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숨골에 이거는 예. 뭐 메워도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달라 뭐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검토 내용은 된다면 되는 이유를 말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들라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이미 두 차례나 보완이 된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때 안 하고 뭐 이제 와서 뭐 난 더 모르겠으니 뭐 너가 다시 용역으로 해와라는 거는 이를 좀 참 쉽게 하는구나라고 생각되면서도 참 어렵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일반 용역 발주할 때랑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영구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마감이 다음 달 11일이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이 7개월이나 걸릴 용역을 실제로 시작하는 게 언제쯤이 될 거고, 내년 몇 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 그 공고문에 보면 입찰 마감이 11월 11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심사도 하고 실제 계약 같은 거 하게 되면 시간은 좀 더 걸리고 그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10일,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월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7개월이면 내년 하반기가 되잖아요. 한 7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으로 내년 그 대선하고 지방선거는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진행되는 7개월째 용역을 진행해서 이 용역 결과 환경부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국토부가 하는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용역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된다 만다만을 검토하는 용역이고 된다고 하면 다시 본 용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용역이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되는 쪽으로 생각해도 내년 말이나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용역에서 반대로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를 부분적으로밖에 보완할 수 없거나 아예 보완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일단 공개를 상당히 늦추겠죠. 일단은 공개도 늦추겠거니와 뭐 진행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이 용역 이전에 그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반려했을 때도 제2공항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다들 봤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어쨌든 보완 용역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나오면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지금 국토부를 하는 걸로 봤을 땐.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뭐 용역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다음 정부가 어느 쪽에서 들어서냐에 따라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잘 봐야 될 게 되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했는데 이게 건건마다 전부 다 그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를 보완하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는 뭐 요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다른 두 가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엇갈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네 가지가 다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더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네 가지가 다 보완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그 전략 영향 평가를 수용할 테고 한 가지라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반려를 시켜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이 국토부가 영구 용역을 발주한 게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용역 기간 7개월이다 보니까 결국 차기 정부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놓기 부담스러우니까 시간 벌기용으로 이 용역을 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시간 벌기죠. 예, 표현은 조금 거칠 수 있는데 그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흙묻히기 싫은 건데 아무래도 이게 뭐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지만 뭐 공직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라서 계속 인사 이동도 되고 장관도 바뀌는 상황에서 자기네가 처음으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전임자들이 한 건데 이거를 자기네가 욕먹으면서 뒷감당하고 결론을 지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좀 슬슬 넘겼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이게 시간 끌기 용으로는 보이는데 시간을 번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예. 좀 이 용역 발주를 눈치를 봤다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국토교통부 자체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또 목요일인가 저녁 5시 50분 거의 업무 마감되는 시간에 슬쩍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치를 국토도 보긴 봤겠죠. 영국용역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간 올리는 것까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늦게 올렸을 거지 않습니까? 일단 언론의 관심을 덜 끌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국토부가 이번 영구 용역을 발주한 게 제2공항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발주인지 아니면 접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용역 발주인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접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라고 했을 때는 환경부가 앞서 반려했던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명분은 채워졌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환경부가 반려한 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도 없이 제2공항 환경부가 반대해서 접었습니다. 이게 하기는 좀 국토부 입장에서 좀 애매해서 좀 대응 액션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반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접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토부가 지금 자기 스스로 결정을 짓는 거를 극도로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려고 용역을 냈다고 봐야죠. 예. 자, 그리고 내년에 용역 결과 뭐 4가지가 다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가 환경부에다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환경부는 그 영향 평가서를 수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반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 누구는 뭐 무조건 뭐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전화 통화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 해도 저번에 반려됐을 때가 반려되면 끝이라고들 그때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반려가 돼도 계속 할 수는 있다라고 그때 말은 했었어요. 그래서 보완 용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약간 좀 직접적으로 자기네 손으로 끝내기는 싫어서 뭐 부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반려라는 걸로 입장을 좀 정리했죠. 사실 저희도 반려가 나올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단 이걸로 끝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심사기간 같은 것도 법적 기한이 좀 정해진 게 있는데 앞서 진행된 과정에서도 이 기한들은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 훨씬 더 초과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국토부나 환경부나 일단은 기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게는 여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검토 용역에서 뭐 4가지가 다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국토부가 그걸 다시 또 보완해서 내게 될 건데 다시 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환경부가 판단하게 될 거고요. 물론 여기서 환경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서와 똑같이 뭐 반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의 어떤 서로 주장을 내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여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룬 것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입장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우선 찬성 단체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찬성 단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도 보완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국토부가 그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보진 않는데 하지만 찬성 단체 역시도 그 국토부 앞에서 시위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를 못 믿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국토부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하도 답답하다는 건데 찬성 단체에서도 일단 의지까지는 좋게 보지만 이게 너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도 못 믿겠다. 그래서 차라리 완벽하게 정권 교체가 돼서 뭐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길 바란다. 뭐 그런 입장이고요. 반대단체는 보니까 뭐 성명서도 내고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그쪽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추진 이유를 찾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환경부에서 뭐 국토부가 오랜 시간 동안 뭐 2번이나 보완했던 게 어쨌든 반려를 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도민 의견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뭐 계속 밀어붙이면서까지 찬반 갈등만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나 국토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제2공항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예, 양쪽 다. 그렇죠. 불만은 있지만. 예. 자, 이제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국 빨라야 뭐 용역 때문에 내년 말쯤 뭐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내년 정부 예산 그리고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그 확정되더라도 내년에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일단은 쓰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일단 그 비목을 올리는 게 되게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렸으면은 그걸 계속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한 번이라도 사라지면은 다시 이걸 올리기가 부활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당연히 지적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검토 용역을 하면서 어쨌든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잡고 가고 있고 그런 연속성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좀 핑계 삼아서 불용이 돼도 뭐 예산은 계속 잡고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일단 내년 제2공항 예산은 42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반리하기 이전에 짜여진 거고요. 올해랑 비교해 봤을 때 한 50억 원 정도는 좀 줄었는데 일단 항목은 비슷합니다. 뭐 기본 설계비, 감리비, 업무 지원비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뭐 설계, 감리 이런 거면 당장 내년에 전혀 쓸 수가 없는 기본 계획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 기본 계획을. 쓸 수가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예. 일단은 못 쓰는 돈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성산읍이 지난 2015년 11월에 제2공항 예정지로 확정된 이후에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까지 5년간 묶였다가 다시 3년이 연장돼서 올해 11월 14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토지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이는데 다음 달 14일이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주자치도는 다시 그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으려고 할 테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토지주들은 반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풀렸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뭐 이제 12월에 풀린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게 어느 하나는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두 번까지만 연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상태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성산에 있는 주민들은 뭐 이렇게 뭐 자기 땅에 뭐 농사를 위해서 뭐 창고를 짓거나 뭐 어떻게 뭐 간단하게 공사하는 것도 지금 다 막혀왔다. 그래서 이미 5년 동안 상당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국토부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해서 손 떼고 가버리면은 우리가 입었던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거냐 해서 당장 이렇게 소송을 건다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소송도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소송이 들어갔는데 당시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국토부가 완전하게 딱 도장을 찍어서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반발하는 주민들이 너네가 정확한 증거를 더 찾아와라 해서 미룬 상태인데 일단 국토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법적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는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짜야 될 때 이 반발하고 있는 그 5년 동안 막혀있던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는 고민은 해야 되는데 공항을 안 했을 때 그 성산에 무언가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주도가 좀 밀접하게 나서서 주민들 갈등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제주도가 나서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따오거나 뭐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뭐 원전지사 당시로 봤을 때는 제2공항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맞고 출구 전략은 보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지들이 일단 올해 안에는 뭐 결론이 나겠지 했었는데 이게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고 더 미뤄질 수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더더욱 제약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불만이 더 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불만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출구 전략을 짜기는 더 어려워지죠. 자, 그리고 제2공항이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또 발주하는 바람에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제2공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신중론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또 정상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이 선거 과정에 아주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봤을 때 박용진 후보 빼고는 일단 예. 다 신중론처럼은 보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평소에 뭐 사이다 이미지 예. 이런 걸 좀 갖고 있었는데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결론 낼 수 없다는 예. 입장을 냈고요. 이낙연 후보도 제주에 와서 그동안 한 말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좀 애매하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영훈 의원과 좀 함께하고 있어서 뭐 정석 대안론을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뭐 후보 때 뭐 도민 의견이 모아진다는 걸 전제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5년 그 정부 예. 지나는 동안 숱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찬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들 같은 입장에서도 이미 예. 숱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문 대통령 같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냥 신중론으로 간다. 신중론을 들고 예. 나오지 않아요. 삿불에 손댔다가는 예. 뭐 부작용만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쪽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 와서 말했을 때도 정상 추진하겠다고도 했고 그리고 당에 그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대선 공약에도 예.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홍준표 후보도 뭐 당연히 예. 같은 이 자리 입장이고 와서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원희룡 전 지사 같은 예. 경우는 뭐 숱하게 말은 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뭐 반드시 추진하겠다 뭐 예.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주에 오지는 않아서 뭐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예.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시작되는데 그 임기 시작 한 주 달 이후에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2공항의 그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국토부도 그런 거를 예. 좀 바라고 시간을 끈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요. 가덕도 신공항 예를 들었을 때도 그때도 국토부에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과 당이 나서서 그때 보궐선거 하면서 밀어붙이니까 국토부에서도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번 검토 용역은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만 다음 하군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래서 예. 그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예. 하든지 끝내든지를 해도할라 뭐 그래서 뭐 시간 끌기가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차기 대통령이 제2공항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구 용역이. 눈치를 많이 보겠죠. 예. 자, 그리고 차기 도지사 임기가 또 내년 7월에 시작인데 이때쯤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차기 도지사가 그냥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2공항은 예. 어디까지나 정부 사업이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어쨌든 뭐 도지사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도지사와 의견이 맞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통령과 도지사가 뭐 같은 정당에서 된다면 이게 뭐 하든 안 하든 좀 더 빨리 정리가 되겠지만 대통령과 도지사의 정당이 다르게 당선이 된다면 좀 더 시간은 걸리겠죠. 그리고 그 지방선거 자체가 일단 대통령 선거와 시간적 차이가 예. 거의 없고 대통령 임기 초 바람이 당연히 지방선거에도 가기 때문에 예. 일단 같은 정당이 되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는데 그럼 일단 모르는 거고 예. 일단 도지사 선거에서도 쟁점은 되겠지만 대선이 큰 분기점이긴 할 건데 앞서도 말했지만 예. 일단은 그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한 거는 예. 사업은 국토부가 하지만 이거를 하든 안 하든 국토부는 그냥 털고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그 재산권 피해를 입었던 그 성산읍 주민들을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그리고 성산읍에 어떻게 다른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거는 제주도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들고 나오려면 일단 국토부가 제2공을 안 한다라고 확정 지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은 꺼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예. 아무튼 차기 도지사도 시작부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리고 국토부가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바람에 차기 정부에서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찬반 단체들은 그동안 어떤 입장을 빨리 내놓으라고 강하게 그 서로 주장을 내놨었는데 한동안은 좀 그래도 어떤 동력이 빠져서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갈등은 여전하지만 이게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찬반 양쪽 지금 다 상당히 좀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으쌰으쌰 나서지도 않고 정말
그리고 찬반 단체 서로도 서로의 충돌은 좀 극도로 예. 서로 피하고 있잖아요. 다만 사안이 있을 때는 크게 움직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석 대안론이 나왔을 때 뭐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찬성 단체가 실력 행사를 한 게 뭐 한 예는 되겠고, 다만 뭐 그게 아니라면 좀 표면적으로는 나서진 않겠지만 갈등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제주도에 올 때마다 뭐 이번처럼 뭐 예. 저마다 뭐 입장을 내던가 앞에서 뭐 시위를 하던가 뭐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토가 질질 끌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인들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원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또 다른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2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어떤 이해도 구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 때문에 제2공항 문제는 또 다른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될 것이고, 그 공약이 지켜질지를 놓고 제주에선 또 찬반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